이재명 지지율이 강주 빼고 싹 빠져버렸다. 그리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응답이 49%가 나왔다. 오늘도 어제도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전부 다 데드크로스. 이재명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밑에 내려가 버렸다. 부정평가가 50%가 넘는다. 이거는 이제 계속 조사 나올 때마다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오늘만 2개가 나왔는데 2개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스트레이트 뉴스가 발표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6월 27일 29일 동안 2,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47.6, 부정평가 49.9, 여기도 50%에 거의 이제 부정평가가 득표를 했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2.3%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이 격차가 그 전주에 비해서 1.3%였는데 지금 2.3%포인트로 늘어났다. 부정평가가 더 앞서는 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보면은, 권역별로 이 조사도 그렇고 또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인데, 강주 전라, 그러니까 호남 지역을 빼고는 전부 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습니다. 호남만 딱 빼고. 유일하게 강주 전라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압도적이죠. 호남 지역에서 68.0%, 부정은 27.2%, 한 3배 가까이 지금 압도적인 2배 이상 압도적인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강주 전라에서 그게 끝입니다. 호남에서만 그렇습니다. 호남에서만 여전히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고 있죠. 자, 서울은 긍정이 44.6인데 부정이 무려 54.0 서울 같은데. 그리고 인천 경기도가 지금 위험하죠. 그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도에 하고 있는 걸 거의 뭐 뺏어갈 태세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 경기도 먼저, 용인 쪽에 먼저 하고, 호남 한다고, 강조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그 회장,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 팔을 어떻게 비틀었는지 갑자기 동시에 하기로 약속받았다. 지금 부글부글 합니다. 경기하고, 추미애 경기지사하고 오늘 이상일 용인시장이 오늘 이제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업무가 전부 다 그 반도체 관련 업무였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추미애는 아직 그 민주당이니까 이 동시 추진한다는 데 대해서 아직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은 동시 추진이 곧 이 경기도 걸 뺏어간다. 이렇게 그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망한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그 문화일보 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그 경기도하고 강주를 동시에 그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면 둘 다 망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둘 동시에 한다고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죠. 삼성하고 SK에서 약속 받아냈다. 강주 가서 막 자랑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은 경기가 난리 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도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 부정평가가 51.2 확 앞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전부 다 호남 빼고 전 지역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다. 앞서기 시작을 했다. 전 지역이. 데드크로스가 된 지는 한 1, 2주 됐고 이 전 지역에서 호남 딱 빼놓고 쫙 이재명에 대한 부정평가가 앞서기 시작을 한 것이 지금 그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호남에 몰빵을 하는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당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당권의 양쪽이 사실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재벌들 회장을 어떻게 팔을 비틀었는지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게 동시에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일단 발표를 해놓는 거죠. 발표를 하고 나중에 8월 17일 이 당권 경쟁에서 그 호남에서 압도적인 권리당원이 있으니까 호남에 있는 권리당원도 권리당원이지만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권리당원들 중에서도 호남 출신이 굉장히 많죠. 호남 철학면이. 그래서 전체 보면 한 60% 이상, 70%까지가 호남 인맥이다. 호남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통계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든 호남표를 8월 17일까지 확 묶어두기 위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나섰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다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이 지지를 막 철회하는 겁니다. 그 현상이 지금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북도 지금 부글부글하죠. 이 강주 성남을 통합을 시켜서 뭐 300 몇십만인가 그 제3의 이제 도시로 출범을 하는데 그 출범을 마치 기념이라도 하듯이 몰빵을 거기 시켜주니까 전북에서도 SK나 삼성 둘 중에서 하나는 우리한테 와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지금 등을 돌립니다. 제가 강주 전라에서 긍정평가가 68이라고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것을 다시 세분을 해보면 전북에서는 빠졌을 겁니다. 오늘 정청래가 지금 이제 같은 이제 좌파 안에 있으면서 정청래가 전북을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파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 7월 1일 날 전 다치단체장 다 취임했죠.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오늘 군산 대야시장하고 전주 중앙시장을 들렀는데 전북 도민들이 아니 광주 전남에는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전북은 뭐냐? 전북이 격양돼 있다. 정청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북까지 빠져나오는 거죠. 이재명 지지 그룹에서. 그러면서 이제 공약을 하는 거죠. 이재명은 그거 뺐지만은 내가 당 대표가 되면은 전북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이재명은 전북 버렸는데 나 당대표 시켜주면은 내가 전북에 다 투자하도록 해줄게. 나 당대표 시켜줘. 이러고 지금 전북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민심이 전북에서도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를 한 것이고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하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1년 지난 시점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상당히 이재명 쪽으로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우 1년입니다, 지금. 그런데 벌써 정권 교체 이야기가 나온다. 보통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느냐, 재집권을 해야 되느냐, 이 여론조사는 정권 말기에 후반부로 가서 나오죠. 그런데 1년 딱 지난 시점에 이거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할 정도로 실제로 물론 이것이 답변을 하는 데서 조기 대선, 이재명 조기 실각에 의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게 상당히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읽게 하죠. 예, 문화일보 기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기 대선? 자, 언제일까요, 차기 대선?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4년 후에 과연 있을까? 그 전에 있을까? 정권 교체해야 된다, 48.7%. 재집권해야 된다, 42.1%. 리서치뷰 조사입니다. 리서치뷰. 리서치뷰가 지금 상황에서 거의 48.7 정권 교체, 거의 49%, 거의 50%. 그리고 재집권 42.1%. 이재명의 지지율하고 비슷하죠. 재집권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거. 이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유권자들이 거의 절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교체? 물론 이제 전제는 4년 후라고 하겠지만은 아마 많은 응답자들은 조기에 정권 교체 이야기도 들어갈 겁니다. 일단 리서치뷰가 이재명 우선 지지율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지율이 리서치뷰가 최근에 여러 조사 중에서도 가장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40%대 초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스트레이트 뉴스만 해도 이 47.6%. 거의 40%대 후반, 이렇게 중후반인데, 리서치뷰 조사는 긍정평가 42.9, 40%대 초반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거 곧 30%대로 폭락하겠죠.
이 42.9는 지방선거 직전 한 달 딱 전 조사 때 59.6이 나왔는데 무려 16.7%포인트가 폭락을 했다. 부정평가는 53.7, 한 달 전보다 17.9% 폭등. 자, 다시 한 달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한 달 있으면은 이 8.17 전당대회를 한 두 주 남겨놓고 있는데 그때 좌파가 엄청나게 분열을 갈등을 하면서 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또 더 떨어지겠죠. 20%대까지 30%대 초반 이렇게 가면은 분명히 재판 재개 이야기 나옵니다. 재판 재개. 그리고 탄핵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지금 저 좌파에서 잠시 보여드리겠지만은 문재인하고 이재명도 그렇게 했고 김어준하고 이 정청래 하고 또 이 김일성 사이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김어준은 계속 좌파 내부 문제로만 가지고 가고 있죠. 우리 같은 코아 지지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야. A급 좌파가 등을 돌렸기 때문이야. 가치를 추구하는 이익을 쫓는 B급 좌파 이재명 쪽이 이 A급 좌파를 몰아내려고 해서 A급 좌파가 떠나기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부 문제를 돌리죠. 그런데 이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도층의 변화가 가장 컸다. 지지율에서 중도층의 이재명 긍정률이 5월에 62.9%나 됐는데 6월에 44.6, 중도층이 18.3%포인트 떨어져 나가 버린 겁니다. 중도층이 가장 많이 떨어져 나간 거죠. 뭐 뻔하죠. 이 선관위 문제,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거, 물가, 부동산, 그리고 좌파들 싸우는 거, 그것도 꼴보기 싫고. 진보층에서도 떨어져 나갔는데 89.1%나 되다가 한 달 사이에 75.8, 그래도 아직 75.8이나 진보층가 남아있죠. 그래도 이게 13.3%포인트가 떨어진 거다. 그리고 이 리서치 뷰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률이 50%대로 올라선 이번 조사 결과는 보수층 결집을 넘어서 중도층, 2030 여성층, 4050 핵심 지지층, 일부 이탈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복합이익이죠. 이재명은 복합이익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강주 전남을 제한 전 지역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전부까지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는 세 군데 보수층, 당초 약간의 기대를 걸었던 보수층도 다 빠져나오고, 이 조사에서 보수층의 지지율은 15.9%입니다. 그래도 많은 거죠. 과거에 이 윤석열 정부 때 진보층 지지율은 2%, 3%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수층에서 그래도 15.9%나 지지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좌파,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중도, 좌파, 보수할 것 없이 다 빠져나가고 있고, 연령별로도 그 40대, 50대 굳건한 콘크리트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허물어지고 있는. 2030은 벌써 지지율 30%, 20%까지 간 것도 있을 겁니다. 30.0%까지 나왔죠. 자, 그래서 물론 여기서 민주당도 10.2%포인트 하락을 해서 36.6, 국민의힘은 6.6%포인트 올라서 37.0 앞섰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차기 대선. 자, 차기 대선 언제 실시될까요? 일단 4년 후라고 가정을 해서 했겠죠, 조사는. 차기 대선에 대해서 민주당이 재집권해야 한다는 42.1%, 야당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48.7%입니다. 좌파 안에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좌파에서 이 당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친문, 친정청래 이쪽에서는 나중에 탄핵이라도 해서 좌파 안에서 정권을 서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론조사는 그게 아니고 야당으로 정권 교체,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가 48.7%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정권 교체론이 오차범위 밖 6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차범위 안도 아니고 오차범위 밖에서 6.6%가 더 높은 거죠. 자, 지역별로
조금 전에 제 이재명 지지율이 지역별로 호남, 그러니까 강조 전남 빼고 다 빠져나갔다고 말씀드렸죠. 다 뒤집어졌다. 부정이 더 많다. 그런데 정권 교체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강주, 전남, 북, 그러니까 호남에서만 재집권해야 된다가 60.9%. 아니야, 정권 교체해야 돼. 26.0을 크게 앞섰죠. 야, 호남에서도 그런데 정권 교체가 26.0%나 나오네요. 지금 시점에. 이재명은 복합적 위기 맞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강주 전남북에서만은 재집권론이 앞서고 반면에 나머지 지역, 서울은 정권 교체가 54.6%, 경기 인천 50%, 대구 경북 53.3%, 부울경 52.9%, 나머지 전부 정권 교체론이 재집권론보다 우위에 섰다. 지금 이재명 호남 몰빵하다가 다른 지역 전부 다 돌아서는 상황입니다. 무슨 뭐 천조, 이천조 하면서 그 강주 전남 지역에 800조 뭐 하고 다른 데도 무슨 뭐 AI 뭐 데이터 센터니 뭐 어쩌고 하지만은 그거 전부 다 그전에 기업에서 해왔던 거 다 뭉뚱그렸거나 아니면은 실현 가능성 거의 없는 거 그런 걸 균형 발전이라는 이 명분을 내세웠으니까 호남만 발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강주 전남만 발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막 끼워 넣었는데 그거 안 믿는 겁니다 국민이. 그래서 호남 중에서도 전북은 지금 이탈을 하고 있고 강주 전남만이 혜택을 본다. 그러니까 강주 전남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언론도 그렇고 이제 뭐 드디어 뭐 소원이 풀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거 나중에 강주 전남 시민들 굉장히 실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사이에 되는 사업도 아니고 2040년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뭐 임기 내에 어림없다는 전문가들이 의견이 일치합니다. 나중에 이게 제대로 기업도 두 SK나 삼성전자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했죠. 두 회장이 나와가지고 유재용 회장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은 그 호남도 강주도 후보지가 된다. 후보지라는 이야기를 했고 인센티브가 안 주어지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세히 들으면은 최태원 회장은 강주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서남권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전제 조건을 막 달고 3단 논법까지 써가지고 나중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터놨죠. 기업에서도. 나중에 강주 전남 시민들 엄청나게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재명이 지금 거의 뭐 희망 고문하는 그 수준이라는 것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제가 모든 언론을 다 보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다 듣고 하면은 거의 일치된 얘기입니다. 아주 일부 의용학자들만 제외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위를 보였고 여기 또 뭐 조사가 나왔으니까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뭐 아직은 참 이르기는 합니다만은 한동훈, 오세훈, 장동혁, 김민석이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그 이야기인데 범보수 후보군 지지율 합은 48.1이고 범진보 후보군 지지율 합은 36.4다. 그래서 거의 11.7% 보수 진영 후보를 다 합하면은 뭐 여기 뭐 한동훈도 들어가겠죠. 일단 다 합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보수 쪽에다가 찍겠다는 그 응답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저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권 교체가 48.7. 비슷하네요. 범보수 후보군 지지율 합은 48.1. 그리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가 48.7. 재집권 해야 된다가 42.1. 범진보 후보군 지지율 합은 그거보다 좀 못 미치는 36.4. 어쨌든 지금 민심이 확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강주 몰빵을 하면서 민심이 악화되죠. 지지율도 이제 하락을 할 텐데 이게 새로운 암초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 강주에 몰빵하는 데 대해서 노란봉투법의 역습입니다. 이게 이재명이 노란봉투법을 만들었죠. 몇 번이나 그 거부권, 윤석열 정부 시절에 거부권 행사했는데 결국 만들었죠. 그 민노총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이 민노총이 주도해서 이재명에게 거의 뭐 하청을 주다시피 해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이 이재명의
반도체 삼성 몰빵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여드리죠. 이게 어떻게 노란봉투법이 역습을 했는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많이 봤죠. 그때 그 성과급 투쟁할 때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최성호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 얼굴입니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뜨니까 삼성 노조가 우리와도 협의하라. 왜 이재명 말 듣고 하느냐. 우리와도 협의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만든 노란봉투법에 자기가 호남 몰빵하는 정책이 발목을 잡혀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삼성전자 사측이 발표한,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하고 그 경영진이 발표한 호남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 이런 국내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노사정 협의회를 개최하자. 왜 사정만 하느냐? 왜 그 회장하고 이재명만 하느냐? 우리 노조도 해야 되지 않느냐? 같이 하자. 그 제안. 표면적으로는 성공적 생산기지 건설을 위한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향후 투자 실행 과정에서 노조와 반드시 협의하라. 사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자기들이 6억씩 막 이렇게 성과급 30% 다 가져가려고 다 해놨는데 이게 성과가 나는 걸 자기들이 막 가져와야 되는데 강조에다가 풀어버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밥그릇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해지냐? 이재명이 만든 노란봉투법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왜 노란봉투법 때문이냐? 이제 우리하고도 같이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 게 노란봉투법은 원래는 어떤 재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사 쪽에서 노조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왜 여러 가지 민노총이 요구한 것들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을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혔습니다. 그전에는 경영 판단이라고 해서 경영진이 이렇게 어떤 사업을 신규 투자를 하고 지금처럼 어디다가 그 공장을 짓고 하는 것은 순전히 경영 판단이라고 해서 경영진이 그대로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이 만든 노란봉투법에는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행위 대상이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저 경영 판단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의해. 안 하면은 우리 파업할 거야 또. 왜 우리 성과급 지금 잘 받고 있는데 왜 또 호남하고 나눠 가져야 돼? 이런 마음 속에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반도체 업계에서 이익을 내니까는 그것을 뜯어가지 못해서 정권 내에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조 쟁의 행위 대상이 됐기 때문에 신규 공장 건설, 생산 기지 이전, 지금 이전을 할 수도 있죠. 용인의 거를 강주로 생산 라인 재배치 다 들어맞죠. 이 등 기업의 투자 결정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게 용인이나 이렇게 수도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강주로 막 가야 되면은 그 팹 한 대에 뭐 수천 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네 개 짓는다고 일단 했죠. 그 뭐 10,000명 이상이 그쪽으로 막 옮겨야 된다면은 당연히 노조에서 왜 우리하고는 말 안 해? 협의 안 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산시설 신설 투자 계획이 전형적인 경영 판단이다 해서 노조가 간섭을 할 수 없었지만은 이재명이 이 주도해서 만든 민노총의 하청을 받아서 만든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조가 해당 그 결정이 고용, 전환 배치, 근무 형태 다 지금 영향을 미치죠. 그런 경우에는 교섭 요구 및 파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딱 걸린 겁니다. 자기가 만든 법에 이재명이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재계에서도 삼성의 국내 투자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생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력이나 용수 문제뿐만 아니고 노조와의 협상도 변수가 돼버렸다. 재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과급 N% 분쟁 국면에서 정부와 삼성, 사측은 초기업 노조와 협상하는 데 애를 먹었는데 정말 투표도 하고 그랬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노조가 또 이 문제를 지렛대 삼아서 내년에 임금 협상 등 다른 요구로 확대를 할 수도 있다. 이거 지금 잘 나가는 그 기업에 이재명이 끼어들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끼어들면서 엉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국민에게 다 피해가 가죠. 코스피 시총의 절반을 이 두 업체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수 몇백조 세수가 생기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세수 100조 걷어가지고 삼성내에서 걷어가지고 그 전부 다 호남에다 뿌릴 거냐. 그러니까 노조도 왜 우리 성과급 다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성과급 또 못 주면 어떡할까. 성과 떨어지면 우리 또 6억씩 막 9억씩 못 받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의 굉장히 불장난이다. 는 그 생각까지 드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